자, 연일 폭로성 주장 쏟아내는 명태균 씨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이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감장에서 명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어제 행안위 선관위 대상 국감에서 야당은 명 씨와 윤 대통령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적극 제기했죠. 명 씨의 진술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또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형성하고 김 여사를 통해 보선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과 함께 명 씨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만 하는 건 다수결의 힘을 빌려서 독주하겠다는 거다. 검찰 소환을 불응하고 있는 돈봉투 의원 실명을 공개하겠다. 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식이 유출됐다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돼 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당원 명부가 이제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각 후보에 배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법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뭐 이 명태균 씨 사건을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어떤 무슨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은 과대망상증에 일종의 그 사기적 색채가 농후한 어떤 사기꾼의 허풍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은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 며칠 전이 아니고 이틀 전에 한 보수 언론에서 사설을 봤는데 표현이 너무 세서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뭐라 적혀있냐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무산 여론조사의 대가였다면 뭐 선거법 47조의 2 조항에 위배된다. 그래서 검찰은 2022년 6월 청원 의창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후보를 결정한 경위도 사사히 살펴야 하고, 수사의 법적 요건상 필요하다면 대통령 부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게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만 이 심각성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 예, 얼마 전에도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 그냥 브로커가 하는 얘기에 뭘 신경 쓰냐 했다가 또 명태균 씨가 뭐 한마디 하니까 SNS를 지우고, 지금 뭐 대응을 못 하니까 다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구속부터 좀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은 요건이 돼야 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차라리 자기들이 국감장에 불러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왜 얘기하더만요. 뭐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 맞고 사실은 뭐랄까 지금 강혜영 씨가 얘기하는 건 다 위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걸 시시비비를 자기가 가리자고 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이것저것 관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관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 여러분들이 하나의 힘을 뭉쳐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거지. 그분이 뭐 내가 그거를 관여했으니까 내가 나야말로 무슨 뭐 실세처럼 정권농단처럼 이렇게 보일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홍준표 대표하고 본인이 뭐 단일화가 아니라 그때는 원팀화죠. 그거 관여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했어요. 저도 그때 그 홍준표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보궐선거 공천 문제로 다시 이제 분위기가 냉각됐을 때 그 측근한테 진짜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박스 들고 가가지고 명절 전후에 가서 잘해보자고 했고, 안철수 대표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단일화 문제를 저도 전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친박신당 홍문종 의원과 관련한 그것도 홍문종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이렇게 그 조인해가지고 단일화 해가지고 우리가 그 보수가 하나로 합치자. 그것도 저도 교섭했어요. 근데 그거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실세니 뭐 내가 뭐 뒤에 가가지고 뭘 좌우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그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심평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고 내 자기가 한 거, 그리고 이제 김재훈 의원도 자기가 한 거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정권 교체를 해야 돼서 다 관여를 한 겁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다 필요했어요. 그런 고양이 손 하나하나 필요하고 작동을 한 걸 가지고 내가 다 한 거고 내가 뭐 실세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동행명령장 나와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명태균이라는 이분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선거 브로커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어떤 식으로든지 뭐 만나가지고 도움받고 하셨던 분들은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명태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바로 사진 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상한 선거 브로커들이 뭐 어떤 그 보수 진영 내를 주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현상은 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원단장님 말씀하신 거는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고 제가 질문 그 많은 저도 대선 실무했고 뭐 원장님도 했겠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원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집에 가본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다들 그 각자의 위치에서 돕지만 이런 정도까지 개입하는 사람 없어요. 뭐 보고서를 계속 보내고 이러진 않거든요. 아니 그걸 근데 문제가 그거를 뭘 하든지 간에 정말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는 묵비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그 거예요. 윤희석- 하다 보면 윤희석 국민의힘 이제 선임 대변인은 저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바로 찔렀어요. 혹시 명태균 씨 아느냐 했더니 명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리저리 마구 이제 해집고 다녔던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뭐 한 달이면 탄핵, 뭐 하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꼬리를 또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공방이 앞으로 어디까지 전개될까요? 그 20분의 1도 말하지 않았다.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아. 계속되는 것이 명태균 씨의 말이 가치가 있거나 신빙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상했던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2016년에 제가 썼던 칼럼이 그거였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큰 난국에 처할 것이다.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됐고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외제가 지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허장성세를 하는 또 침소봉대를 하는 듯한 현상들이 계속 저는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은기 전 부대변인도 이야기하고 원영섭 전 단장도 말씀드리고 저는 30년 동안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 숱하게 경험해봤지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뭐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YS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불거집니까? 그 정권의 이 국정 동력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은 임기 중반인데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저는 정권 중반에 혼선 현상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오바마 정부는 지지율보다는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구 흔들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니까, 소수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팩트 체크 팀이 만들어졌어요. 예. 모든 걸 아주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 작은 것은 더 크게, 큰 것은 더 크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이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 대선에서 자기가 여론조사를 역할했다. 이런 사람도 숱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공천 거래를 했다. 공천 거래 부분은 상당히 실체성 있게 규명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정치 영향, 김건희 여사를 알고 그래서 저는 빨리 대통령실이 팩트 체크팀을 둬라. 이런 것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원조 친윤 이 권성동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정권 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이가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허풍이고 자기 과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치는 게 어찌 보면 대통령의 네임덕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은 친윤 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허풍이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또 반론도 제기하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게 다 거짓말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진실도 지금 있는 거고 그걸 굉장히 이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마디로 저는 명태균 씨는 지금도 장사 중이다. 장사 중이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할 게 많다. 그 장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민주당도 지금 살짝 놀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국회에 나와서 막 정말 정의롭게 증언을 다 해주고
뭐 스모킹 건이 될 만한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녹취록도 다 공개하고 이러기를 바라겠으나 명태균 씨는 장사꾼이지 의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당장 뭐 이 검찰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탈출하려고 지금 이런 막 냄새를 마구마구 풍기고 여기저기 쑤시고 이러는 거에 불과할 뿐이지 정말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만한 거를 이 사람이 내놓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야 뭐 브로커니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귀담아 안 듣고 그냥 뭐 반쯤 흘려 듣고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일견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대통령실 반응이거든요. 아까 전에 오바마 대통령처럼 팩트 체크 팀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도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예. 해명 내는 거 있거든요. 그 해명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명태균 씨랑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누가 뭘 거리를 두라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통화나 문자를 한 적이 없다. 조언 들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보고서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은 뭐 통화 문자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보도의 첫 이 신호는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뭐 명태균 씨랑 뭐 텔레그램 주고받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하고 이거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박이나 사실 해명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팩트 체크 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해명이 아무것도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말이 더 신빙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치를 들여다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댓글 소개를 해드립니다. 명태균 공방은 전형적인 네임덕 현상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이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 말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 야당이 환호하니까 그런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홍준표가 공격하니 명태균이 수사하면 홍 시장이 더 위험하다. 카카. 여기저기 마구 폭격군 이런 게 있고요. 자, 명태균 씨 진실을 털어놓고 애국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 마지막 댓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고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의견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김부선 고소 못하는 거랑 같은 건가? 물음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임기 말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레임덕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 정권의 레임덕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브로커, 정치 브로커가 자기가 이제 뭐다라고 실세라고 하면서 나서는 경우가 공개적으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의도에서 계시는 것들은 상수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관리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그러면 적으로 돌려가면서 뭐 선거 치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이게 뭐 덮여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는 그 다음에 평가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여러 정치인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거론되는 분들도 사실대로 냉정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뭐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 이제 녹음의 명수였던 이명수 기자 녹음 파일 사건도 그렇지만 김 여사가 또 이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사건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이제 실제로 개입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 뭐 대선 과정에서 뭐 일시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뭐 그런저런 뭐 도움을 받았다 그거는 큰 이슈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건대는 핵심적인 것을 양쪽 모두 공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뭐 배 소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의도 바닥에서 선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잘 계속 이제 수십 년 동안에 지켜본 바로는 이런 유의 일들이 워낙 이제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뭐 몇십 회 해가지고 뭐 윤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고 했다. 그것도 본인이 지금 최고 나서는 또 약간 좀 얼버무리고 있잖아요. 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저 회계 책임자
강모 씨,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가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건데 강혜정 그 강모 씨하고 그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나눴다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그럼 벌어졌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배 소장께서는 대통령실에 팩트 체크 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도 했는데 이걸 못 만들어요. 왜? 너무 시크릿하게 이루어진 일들이어서 대통령실의 지금 관계자들도 이 명태균 씨가 뭐 폭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을 듣기도 어려워요. 뭐 대통령한테 묻겠습니까? 김 여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본들 또 있는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 이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참모진들도. 지금 그런 그 곤혹스러움이 좀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느 정도는 향후에 뭐 사과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다 지금 담아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고 민주당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명태균에게서 절대로 스모킹 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행 명령장 10장을 발부해도 아마 과거에 뭐 고영태 씨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 나왔던 것과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제가 보건된 이 사건이 약간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논란이 꽤 됐던 드루킹 사건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네들 또 발목 잡힐 수 있는 얘기도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냉정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명태균 씨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네임덕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봤는데 정말 따끔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네임덕으로 볼 일이 아니고 범죄 행위에 관한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좀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